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3월 21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증시 영향이나 이런 대외적인 어떤 요소도 아니고 우리 시장만의 이슈로 지금 하방 변동성이 좀 확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번 누차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바이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이오 관련주의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이오 관련주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간암 신약을 만든다고 한다면 간암 신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두 개 기업. 이 임상을 어느 한 기업에서 간암 임상을 진행하는데 여러 기업들이 그걸 같이 다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기술 기업들이랑은 다르죠.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엔 어느 한쪽에서 FCBC 회로기판을 만든다라고 하면 회로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만들 때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임상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제 바이오 말고 이 기술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물질적인 거잖아. 이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훨씬 더 시도를 많이 하고, 쟤네가 만든 것을 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합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죠. 신약을 어디에다가 실험을 할 겁니까?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디에다 시험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때 다른 기업들도 그걸 똑같이 임상을 진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개별 이슈로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바이오주를 하나의 섹터로는 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가능하죠. 코로나19 때 테마가 형성되잖아요. 왜냐면 이 검사하는 제품이나 마스크나 이런 거는 쟤네가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연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기업에서 이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이거는 글로벌적인 문제니까 대규모로 이제 좀 기술 자체를 좀 공유를 하고, 또 그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테마가 묶이잖아요. 임상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치료제 자체를 공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다 이 내용을 공유를 했으니까 테마가 형성되는 게 가능했지만, HLB를 예로 들어봤을 때 가남시냐 리보세라닙을 할 때 HLB 혼자 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이랑 엮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공해도 얘 혼자, 실패해도 얘 혼자 감당하는 거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이오주들은 이 기업 하나가 이 연구를 성공할지 말지에 내가 걸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보세라닙을 공유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얘네가 성공했다, 먼저 성공했어. 그러면 그걸 똑같이 얘네가 또 만들어서 새로운 매출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쟤네가 성공했으니까 얘네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잘 팔려. 이 검사기, 코로나19 때 우리 검사하던 장비 있죠. 검사 장비가 많이 소모가 돼. 똑같은 거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새로운 매출 기대감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약품이나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가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HLB의 이 FDA 승인 실패가 바로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이거 솔직히 회사 관계자들도 모릅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난해 5월이었죠. 지난해 벌써 작년이네요. 지난해 5월에 지적받았던 사안이 경미했고 충분히 보완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연구원이겠죠. 그런데 지금 FDA에서는 다시 보완 요청서를 보내왔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연구하고 있는 HLB 안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이거 성공할지 말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주식이 안 그래도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 이 리스크를 안고 HLB에 투자를 해야 될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HLB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항상 해드렸던 거는 뭐냐면, 승인이 만약에 되더라도요, 오늘 급등했겠죠. 근데 봉 색깔은 파란색이었을 겁니다. 시초가 고가잡고 음봉으로 좀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재료 소멸. 실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몇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바이오 이 과정 자체를 신약 승인의 이 과정 자체를 요즘에 많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 승인 절차 끝나면 다 끝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생산 라인도 만들어 놨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산 라인까지 만들어 놨을 정도로 이미 HLB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했을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루머 하나만 돌아도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냐고. 그래, 여기서의 이 상승을 봤잖아요. 엄청나죠.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4만원짜리 12만원 가는데 뭐 불과 한 석 달 걸렸어요. 그랬으면 팔아야죠.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여기서 안 판다라는 거예요. 더 간다. 승인 나오면 더블 간다. 승인이 나와서 더블을 갈 수 있는데 12만 9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24,000원 가도 더블 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더블이 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더블 갔네요. 여기 최저가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8만원 갔으니까 더블 갔죠.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대박이라는 거, 사실 주식시장에서의 대박이라는 건 정말 어쩌다 한번 점상이 뭐 한 10방 20방 나오는 거 요즘 보셨어요? 있긴 있었죠, 몇 개가. 특히 동전주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거는 운빨이에요. 정말 이건 로또보다도 힘든 확률이고, 로또보다 힘든 확률은 아니겠지만 설명하기가 어렵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할 때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A시장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점하를 간 것처럼 승인이 됐다면 점상에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점상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음봉으로 쭉 빠졌을 겁니다. 속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HLB에 대한 부분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뭐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주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이미 완성된 것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얘네들은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훨씬 부담감이 적죠. 왜냐면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말성 계약 맺어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있으니까 임상을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적죠. 그래서 이렇게 좀 완성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생각해서 HLB에 보통 HLB 투자하시는 분들이 몰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크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지옥이 됐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리턴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하이 리턴을 노렸을 때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HLB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승인 실패로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뭐 이 종목 하나 없어진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30%가 떨어졌잖아요. 시총 상위주인데. 원래 한 2, 3% 정도 시총 비중이 있던 종목인데 지금 2%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30%의 주가가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의 영향으로 이렇게 급락. 자, 코스피 시장도 오늘 문제가 있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저께 대규모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예요.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자, 하나그룹 역사상 최대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타당성 여부 조사한다 그랬죠. 자, 유상증자의 적점성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서 이제 이걸 적정성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1999년 이후에 처음 지금 유증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마 승인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주가치 희석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주주가치가 희석이 될 텐데, 이거는, 뭐 1조 2천억 원이 시설자금, 그리고 2조 4천억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을 위한 거예요. 시설자금은 설비를 갖춘다라는 얘기잖아요. 시설자금으로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이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는 것은 M&A를 통해서 이제 회사를 키워가겠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그 안에 뭐 그 경영권 싸움은 아니잖아요. 하나그룹이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그룹이 하는 그 가고 있는 방향이 그룹의 성장입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완전히 아주 정말 독하게 지금 마음 먹고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어,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인수했고요. 호주에 있는 조선사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성장을 위해서 하는 유종이기 때문에 단기간 이제 급락은 나왔지만 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주는 지금 대규모 유중 충격으로 인해서 뭐 ETF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저께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유중 충격이 어떻게 보면 한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하나그룹주들을 한 템포 눌러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하나그룹주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는데,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가 또 요때 어떻게 보면 수급 이동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그룹주에서 나온 매도 물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6만전자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선방을 했고요. 자, 내일 이슈. 내일 미국장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하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 관련주들 이제 한택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택이 얼마 전, 그냥 어제 상장했죠. 한택이 LNG 관련주입니다. LNG 관련주인데, 그러면서 이제 알래스카 관련 기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았던 기사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택이 이름이 한택이라서 왜 그런 한택이 너무 많이 검색이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한택은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존 윌리엄스 뉴욕 연연 총재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AI 반도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유리기판은 좀 밀리면서 어저께 시간회에서부터 나왔었어요. 유리기판이 좀 밀리면서 이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쪽이나 이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관심 가져야 되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 한번 상승 나왔는데, 원전 관련주도 하나 볼 내용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8,900억 가스 화력, 이 가스 복합 발전소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8,90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주는 그런 영향력보다 주가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원전 관련주가 사실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이 12월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저점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전, 이제 2024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좀 빛을 보고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체코 원전의 한수원에서도 집중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체코 원전을 완전히 가져오게 되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새로운 일감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게 될 테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진엔텍과 같은 종목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날렸죠.
G2 파워 같은 종목들 역시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여기 바닥 턴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나올지 요거 여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에너지 관련주들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하니까 이제 관련주들 한번 봐야 될 텐데 마무리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마무리 시세. 왜냐면 지금 테마성이니까. 자,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매매한 내역 쭉 보여드리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저 옵텍 수익 실현 오늘 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어도 어쨌든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 다양한 테마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장을 만나도 수익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옵텍 어저께 이제 재매수를 해놨는데 어저께 안 온 목표가를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반 수익 실현 또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 매매 이어가게 될 겁니다.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반응은 없네요. 레이저 옵텍이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클래시스 이제 삼성전자 인수설이 돌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 옵텍 뭐 실적 1억 후 지금 요 피콜로 그리고 피콜로 프리미엄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헬리오스 785라고 미국 피부 과학회에서 요 헬리오스 785를 공식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장비들 그리고 각 학회나 이런 컨퍼런스 같은 곳에 진출을 해서 지금 계속 주가 작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수상한 차트라고 제가 요 상한가 이후부터 설명을 드렸죠. 보통 저도 여기서부터 관심주였어요. 2월 14일부터 여기 첫 상한가를 보고 나서 2월 14일부터 관심주였지만 막상 뭐 진입은 안 했죠. 진입은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상한가를 보냈는데 그 조정 구간 거래가 없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티가 나는 상한가. 이 상한가 올리고 나서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진입을 시도했죠. 3월 4일부터일 겁니다. 3월 4일날 진입 시도하고 나서 여기 갭상승 나왔는데 안 팔았어요.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해서. 근데 쭉 내려왔잖아. 그래서 물량도 확보하려고 보고 있는데 거래적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 확보 안 했거든요. 바로 상한가로 가더라. 여기서 이제 상한가 자리 가는 날을 수익 실현 일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 상승 흐름 다시 거래가 터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거래 활성화를 보면서 이제 재매수를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으로 끝나면서 이게 왜 빠져? 이해할 수 없는 수급이 나왔잖아. 그래서 마무리는 절대 아니야. 그런 거래량이 아니잖아요. 그 거래량을 보면서 오늘 이제 노려봤는데 오늘 21%나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리고 다음 주에도 이거 등락 흐름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레이저 옵텍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앞서서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장 마감을 좀 지어보면 오늘 국내 이슈 FDA, HLB FDA 승인 실패 그리고 아까 이제 다 설명드린 겁니다. 바이오주의 리스크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HLB에 굳이 모험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언론의 홍보 그리고 사측의 홍보 이 홍보가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기대감을 형성시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솔직히 판단의 능력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재료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여기 의료 전문가나 이런 뭐 그런 사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통과되면 대박입니다. 이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진 않지만 기대감을 점차적으로 증폭시키잖아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거다. 이거네.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거고 삼바가 될 거야. 알테오젠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즉 대박을 노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이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그 리스크를 굳이 감수하면서 이 종목의 대박을 노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FDA 승인 됐어도 재료 소멸로 그냥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꼭입니다. 약품 및 기술, 임상 등의 이 시험 등을 거치고 끝내고 완성한 기업.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미국 진출 확정 지어놓고 미국에서 실적 뽑으니까 상승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데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확실한 성장 노리고 있고 조선사 그리고 조선소 이렇게 인수 등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증 성공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삼성 SDI도 그렇고 최근에 대기업들의 유증이 잇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퀄리타스, 엑시콘 좀 중소기업들의 유증이 잇따랐어요. 이때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개미 울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퀄리타스, 엑시콘 둘 다 유증 참여하시라고 그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증을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뭐 자금 상환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출금 상환, 뭐 운영비 뭐 이런 걸로 유증을 한다 그러면 이건 기업이 악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지금 사고가 크게 났으니까 수혈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삼성 SDI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은 뭐냐면 사업 역량을 더 키워야 되는데 고금리 시대라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 너무 부담이 돼.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식시장이 그러라고 있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상장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대규모 유증이고 올빼미 공시고 막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면 이제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수페타시스의 대규모 유증과 제2호 인수가 어쨌든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SDI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유증을 그렇게 자주 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유증은 어떻게 보면 업황을 살리고 더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겠다. 기업의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유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성장해야 되는데 이미 다 컸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제 산업들이야. 그래서 일종의 약간 도핑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죠. 이 수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핑을 하겠다.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주가치 희석은 당연한 거니까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 주가가 지금 이제 크게 내린 이 상황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장 오늘 조정, 최근 상승폭과 조정 구간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쌍바닥 패턴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또 강세 흐름인데 손바뀜이 약간 일어난다면 다음 주에 반등, 특히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세 종목 정도만 봅시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이죠. 실적 회복을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과 함께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ALD 기체 이 증착 장비를 만드는 원자층 증착 이 장비를 만드는데 이 증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을 기체화시켜서 또 다른 물질에 붙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걸 락하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를 아주 단순하게는 그걸 볼 수 있겠는데 이걸 원자층 단위로 정말 얇은 원자층 단위로 증착을 해서 극도로 얇고 균일한 막을 형성하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반도체에 쓰이죠. 3D 낸드 그리고 HBM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이 실적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문 장비 기업이고요. 지금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의 증착 장비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강세 흐름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다들 오늘 강세 흐름 보였어요. 뭐 유리기판 쪽이 좀 아쉽긴 하지만 유리기판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전방산업군 마이크론,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전방산업군들의 장비 납품하는 기업들이 실적 토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유리기판이나 SiC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 먼저 그 다음 테마성 붙습니다. 자, 그런 흐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간 것이 하나마이크론이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의 이제 승부수, SK와 삼성 승부수 반도체 패키징 여기 이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첨단 패키징 연구 개발, 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이 아니라 전장 장비죠. 이제 그러니까 전장 장비가 아니고 전공정 장비죠. 이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띄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이었군요. 아까 기사를 잘못 봤구나. 후공정 이제 마무리하는 패키징이니까 후공정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요게 이제 여러 종목들 이 MRMF 공정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이제 테마를 형성을 했었는데, 전문적인 장비를 만드는 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성을 타고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뭐 작년에 많이 올랐죠. 반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위치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음 주는 삼성전자의 회복,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를 비롯한 이 기술 기업들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 주 장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자면 3Logic스예요. 이건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왜 여기 제가 매매해 놓은 그 흔적이 사라졌지? 매매해 놓은 흔적은 사라졌는데, 3Logics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3Logics 같은 경우에 재매수 어저께 하고 수익 실현 일부 했는데, 사실 더 사고 싶었지만 더 못 샀어요. 어저께 더 샀어야 되는데 어저께 음봉 보면서 오늘 기다렸거든요. 가격 안 주더라고. 제가 원했던 가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9,000원 이하 8,600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8,860원 가는 거 보고 오늘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3Logic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모바일용 이제 HBM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LPW라는 하이닉스가 지금 제품 등록해놨고, LPDDR5 요 모바일용 D램을 적층해서 이제 모바일 HBM을 만든다라는 게 원대한 계획인데, 그에 이제 발맞춰 3Logics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이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공개 소캠 요것도 공개를 했고, 어저께 HBM4 12단짜리도 공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Logics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왜 어렵냐면 조정 구간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근데 거듭 얘기 드렸지만 어저께 딱 요 그림 제가 그려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긋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추세가 한번 깨졌고, 여기서의 추세가 문제고, 또 요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으며, 몇 개의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볼 때 코스닥 시장이 지켜줘야 되는 자리 725포인트다. 적어도 여기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720선은 깨졌고 밑꼬리는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있는 흐름을 만약 다음 주에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뉴스가 하나 나왔나요? 토마토 시스템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토마토 시스템 눌림 자리 잡았는데 눌림 자리에서 물량 맞더니 어저께 그냥 후두둑 떨어졌죠? 우리 목표가 안 주고 5% 상승하다 7% 마이너스로 끝나서 제가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회복세 나오거든요. 이거 D-Day가 내일, 그게 다음 주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흐름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었던 한 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목들에서 수익을 굉장히 잘 뽑았었던 한 주였어요. 하락장 조정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뽑았다는 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락과 급등만 아니라면 시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개별적인 종목 대응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개별 종목 전략을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또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또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반팔 입고 입잖아요. 여기는 여름입니다, 지금. 여름이고 굉장히 지금 더운데 이 더위를 뚫고 제가 지금 허리 치료 지금 한 달 넘게 받고 있고 이쪽 팔도 저려요. 이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지금 종목만 보고 있거든요. 이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 영상도 활용해 주시고 제가 장중에 진행하는 뭐 카카오 라이브나 무료 방송도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저희 월요일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